안녕하세요, 소라게튜브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건강한 소라게 데우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소라게의 크기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정석은 아니겠지만 그들의 삶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라게의 크기는 품종별로 다르긴 한데요. 각 품종별로 나이가 적을 때와 나이가 많을 때를 기준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원하시는 품종이나 크기의 기준이 많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가 데려온 소라게가 오래 살아있어 주길 바랄 것입니다. 그럼 소라게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접근을 해서 먼저 생각해보겠습니다. 사람의 경우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외국에 나가서 살면 현지 언어 구사 능력도 원어민에 가까워질 수 있고 그 나라의 기후 및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본능적으로 매우 살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계절에 적응되어 있는 우리가 당장 더운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적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다른 장단점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가게 되면 아무래도 연륜에 따른 적응력이 있기도 하고 나이가 적은 상태로 가면 의지력이 어른보다 약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과 모국 자체가 다르게 시작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앞서 설명한 기준으로 소라게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서식지에서 수십 년을 살아가던 야생 소라게의 경우는 그곳에 추억이 가득할 것입니다. 물론 식량이 부족해서 몇 주에 한 번 먹이를 먹었을 수도 있고 항상 갈매기와 같은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쇠이 부족해서 몸에 맞지 않는 기저귀 같은 작은 쇠로 버텨야 했고 구멍이 나도 그냥 입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며 살긴 했어도 그땐 자유라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현지 헌터에게 붙잡혔을 것이고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배송이 되어 여러분에게 선택되어 왔을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동족들이 스트레스로 많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서로 잡아먹히는 모습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물론 이젠 사육장 안에서 두려움이나 먹이 걱정, 쉘 걱정은 없을 텐데요. 대신에 사육자인 우리가 천적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에 살고 있긴 할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붙잡히기 전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 남아있었을 것이고 이젠 더 이상은 정글 속 풀레음이 가득한 곳에서 살던 환경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느껴지는 이슬이나 해무도 경험할 수 없을 것이고요. 밤에 뜬 달빛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오랜 옛 기억을 가지고 있는 덩치급 소라게들의 경우 아무래도 작은 개체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가 누적되며 버티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 죽진 않을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잘 살아왔을 것이고 개체마다 적응력은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개체가 큰 경우에는 작은 아이들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이가 어린 소라게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다에서 메갈로파 단계를 거치고 매우 작은 마이크로쉘을 입고 육지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육지로 올라와서 타이니에서 소형 정도까지 자라는 데에는 약 2년, 품종에 따라 길어도 4년 정도가 걸렸을 것입니다. 그럼 서식지 땅을 밟고 살아간 기억은 약 2-3년 정도일 텐데요. 그러다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헌터에 의해 붙잡히고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배송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는 큰 개체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말했던 연륜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에게 잘 왔다면 앞으로 2-3년만 잘 버티면 오래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보통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절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고 그 이전의 기억은 점점 잊혀져 간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의 기억은 예전처럼 선명하진 않고요. 어린 아이들의 경우 4살짜리 아이에게 2살 때 이전의 기억을 물어보면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어린 개체일수록 반평생의 삶의 경험이 사육장 내부였다면 그 이후의 삶의 스트레스는 비교적 적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에 약한 딸기 소라게를 데려와서 키우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중에 대형 크기를 데려와서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는 2년이 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더 오랜 기간을 사육하시는 분들도 있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매우 낮긴 합니다. 반면에 타이니급이나 소형 정도를 데리고 온 경우에는 2년 정도 키우신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 여러 번 고민해 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육의 정답은 없습니다. 소라게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겠죠. 대신 그들의 입장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라게를 데려오실 분들이 계시다면 소라게의 나이에 따라 이러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고 데려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